기다릴 수는 없잖아. 그지? 자, 구의 건널비와 부피인데 구가 뭔지는 알지? 입체에서의 원 같은 애지 구가. 중심이 있고 중심에서 요걸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얘는 원래 우리 입체도형 건널비 구할 거면은 전개도 그려야 됐었잖아. 얘는 전개도를 못 그려. 건널비는 뭐냐? 요 원 있지, 원. 이거 원 넓이가 파이 R제곱이잖아, 그지? 저거의 4배가 건널비야. 이렇게 좀 외워야 돼. 그리고 부피는 앞에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라는 거를 외워서 풀어야 돼요. 뭐 특별하게 원래 이거 증명하고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지금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알았지? 나도 대학교 가서 처음 봤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의 건널비는 4파이 R제곱,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제곱.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구고 반구도 있을 수 있잖아. 반구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지. 얘는 건널비하고 부피가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건널비 2분의 1 요거 라고 하고 싶지. 그건 동그란 부분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4파이 R제곱의 절반 해가지고 2파이 R제곱이 나올 거야. 이거는 공면 부분이야. 공면. 거기다 추가로 뭐? 민넓이. 그치? 바닥 부분. 그게 얼마야? 파이 R제곱이잖아. 평면. 합쳐서 뭐? 3파이 R제곱 된다. 알았지? 공식으로 3파이 R제곱을 외우라는 건 아니야. 부피는 딱 요거의 절반 되겠지. 3분의 2 파이 R 세제곱. 그냥 반 자른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넘겨보시고 거기 132쪽에 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자. 요것만 하면은 요번 단원 끝나. 지난 시간에 끝나도 사실 됐긴 했는데. 자, 1번하고 3번은 괜찮지? 1번하고 3번은 패스하고 자, 5번 봅시다. 5번 이렇게 반구하고 원뿔이 지금 합쳐져 있는 상태거든. 6, 8, 10 이렇게 생겼어. 전에 내가 얘기했었는데 또 얘기할게. 지금 해보면 알겠지만 건널비랑 부피 중엔 부피가 쉬워. 그지? 부피가 더 심플해. 그냥 직관적으로 딱 있는 것만큼 더해주고 없는 것만큼 빼주고 하면 되거든. 건널비는 뭐가 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있던지 좀 덜 있던지 좀 그럴 거야. 그지? 자, 건널비 먼저 구해볼 건데 여기서 건널비는 두 가지를 더해주면 끝나죠. 요 위에 부분이랑 아래 부분. 그치? 위에 거는 반구의 공면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뭐가 돼? 2파이 6의 제곱만 하면 끝나죠. 그쵸? 그래서 이게 36이고 이거 곱하면 72파이가 될 거야. 72파이 더하기 요 아래 부분은 부채꼴이지. 그지? 부채꼴이야. 이때 여기 길이가 10이고 요 길이는 12파이예요. 왜? 여기 이렇게 원이 하나 달려있는데 이거 반지름이 6이잖아. 그렇지? 뭐 이 원이 있진 않지만 우린 요 부분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2파이 해서 얼마? 60파이. 그래서 132파이가 됩니다. 건널비는. 됐죠? 어서 와. 자, 다음 부피. 부피는 뭐냐? 반구의 부피 먼저 구해야지. 반구의 부피는 3분의 2 파이 6의 세제곱 더하기 요 아래는 원뿔의 부피는 원뿔이니까 3분의 1 먼저 무조건 하랬죠. 거기다 민넓이 66, 36파이 높이가 8 되는 거죠. 그지? 이거는 216이거든. 약분해주면 뭐가 돼? 72. 그러니까 144파이 더하기 이렇게 약분하면 12잖아. 8이 16, 8이 96파이 더하니까 뭐가 돼요? 240? 240파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부피는 240파이. 자, 다음 7번입니다. 자, 7번은 9가 이렇게 있고 이게 그 수학의 3대 천재라는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있죠. 유레카한 사람. 저 목욕탕에서 뛰어나간 사람 있잖아. 왜? 알지? 몰라? 있잖아. 왜 그 왕이 왕관 그 밀도 그거 가지고서 왕관 만들어 온 애가 사기친 거 아니냐. 금 많이 넣어가지고 왕관 만들어 오라고 금덩어리를 줬는데 얘가 금 삥땅 치고 은으로 만들어 온 거 아닌가. 알아보세요. 했는데 아르키메데스가 어떡하지 막 이거 꼭 잘해야 될 것 같은데 하다가 아무리 해도 어떻게 그걸 녹일 수는 없잖아. 만들어 온 거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목욕탕 가가지고 자기가 목욕탕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딱 담궜는데 물이 넘치잖아. 그거 가지고서 밀도? 그거 가지고서 이제 알아냈잖아. 금을 담궜을 때 물이 넘치는 양이랑 은을 담궜을 때 물이 넘치는 양을 가지고서 이제 녹여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걸. 그래갖고 뛰어나갔잖아. 유레카 그러면서. 옷도 안 입고. 그 사람이 수학의 3대 천재야.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일화가 그리스잖아. 그리스가 로마한테 이제 먹히는 거 아닌가? 그지? 침공당하는 거잖아요. 그 로마 장군이 다 다른 성들은 그냥 막 거저 먹기로 다 쉽게 함락시켰는데 그 성만 함락을 못 시키는 거야. 별짓 다 했는데 함락을 못 시켰어.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에 이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지. 그게 아르키메데스였던 거죠. 별짓 다 했대요. 배 타고 들어올라 그러니까 그 거대한 돋보기를 만들어가지고 태양광선을 모아서 막 돛을 태우기도 하고 별짓 다 했대. 근데 결국은 이제 군사력이 딸리면 밀리죠. 한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래가지고 결국은 함락됐단 말이야. 근데 그 로마 장군이 병사한테 시켰어. 부관한테. 가서 좀 모셔와라.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저기 물어보니까 해변에 있는 거야. 보니까 해변에 노인네 하나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뭘 보고 있는 거지. 뭘 하고 있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우리 장군님이 좀 오시라는데요 하는데 들은 채 만취 하고 그냥 쌩 까는 거야. 그러고서 왜 저러나 해가지고 봤더니 그 해변에 모래 거기다가 이 그림뿐이 아니고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뿔도 들어있고 구도 들어있고 이렇게 딱 맞게 이게 딱 맞게. 그러니까 이 구가 반지름이 R이니까 요 밑면의 반지름도 R이 될 거고 높이는 몇 R이 되겠냐? 2R 되겠지. 지름. 그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되거든. 이걸 딱 쳐다보고서 막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천재 캐릭터들은 집중하면 옆에서 누가 무슨 얘기해도 못 듣잖아. 나는 못 듣는 척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아르키메데스가 자기가 옆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무시하고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그림 때문에 자기의 말을 무시한다 생각하고서는 얘를 발로 막 지우려고 한 거야. 그랬더니 아르키메데스가 내 원을 건드리지 마라 하면서 탁 때렸대. 근데 자기가 공격당하는 줄 알고 죽인 거야.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 병사가 아르키메데스를 찔러 죽인 거예요. 전시 상황이었으니까 공방 전까지만 해도 전쟁하던 중이었으니까 긴장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좀 경계 태세가 있었던 상황이었을 테니 갑자기 그 수비 측 제일 높은 비슷한 사람이 자기가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공격하니까 놀래가지고 죽긴 싫잖아. 그래갖고 칼로 확 찔러 죽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죽었어. 그러고서 아르키메데스의 묘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묘비에 이 그림이 있대요. 아르키메데스의 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그림이 죽을 때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진자의 원리 뭐 이런 거 이용해서 요 구의 부피도 증명하고 합니다. 대학교에서 그런 거 하는데 여러분들은 평생 그런 거 볼 일 없어요. 수학 관련 과 안 갈 거잖아. 채연이 갈 거야? 안 갈 거잖아, 그지? 별로 볼 일 없습니다. 뭐 어쨌든 자 방금 얘기했지? 네. 이게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높이가 얼마? 2R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2R. 그러니까 2파이 R 세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2파이 R 세제곱이 되고요. 그게 얼마래? 54파이래. 얘기한 김에 요거 하고 나서 얘기해 줄게. 얘기한 김에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면 얘기한다면서요. 얘기 좀 해줘. R은 3 나오겠지? 그치? 2 약분하면 27이니까
3의 세제곱이 27이거든. R은 3 나옵니다. 그래서 9의 부피를 구하래요. 따라서 9의 부피는 뭐냐? 3분의 4 파이 3의 세제곱. 9, 4, 36파이가 되겠죠. 약분하면은 여기 3의 제곱 남으니까 9, 4, 36파이. 되죠? 예. 방금 전에 그림 그릴 때 이런 원뿔도 그렸잖아. 그지? 뿔대. 9대. 기둥하잖아. 항상 1대 2대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한 게 이거다 해가지고 9의 부피를 유도해요. 할 수 있잖아. 1대 2대 3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뿔이 어떻게 해?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2r이죠. 맞지? 이거랑 9 더한 게 파이 r 제곱 곱하기 2r이잖아. 그지?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저기 요 9만 놔두고 요만큼을 넘겨버리면 9의 부피 공식이 나와. 9의 부피 공식이. 넘겨보자. 야, 이거는 뭐야? 3분의 6? 이거는 3분의 6 파이 r의 세제곱이고. 얘는 뭐야? 3분의 2 파이 r의 세제곱이잖아. 이거 둘이 곱하면 r 세제곱이고 앞에 3분의 2가 붙죠? 빼니까 뭐 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나오죠? 그지? 근데 이게 왜 1대 2대 3인지를 지금 수준에서는 힘들어요. 네, 저게 은근히 문제에 잘 나와, 저게. V1, 이걸 V1, V2, V3 이렇게 놓고서 몇 대 몇 대 몇이냐 이제 해가지고 외우고 있는 사람은 그냥 바로 1대 2대 3, 1대 2대 3 하거든? 아닌 사람들은 실제 해보면 돼. 해보면 1대 2대 3 나옵니다. 슬슬 졸린 느낌인데? 왜 그래, 갑자기? 아르키메데스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졸려? 오케이. 그 옆에 있는 2, 4, 6, 8번도 풀어봐요. 넌 설명해 줄게. 한 번 더 들어. 자, 9잖아, 그지? 공식 가지고 푸는 거야. 특별한 이유는 없어. 뭐 이걸 전개도로 그릴 수가 없거든. 알겠지? 뭐 예전에 내가 봤던 것 중에 그런 건 있었어. 이걸 갖다가 그 노끈 같은 걸로 이 노끈 같은 걸로 빙글빙글 감아가지고 한 바퀴 다 채우는 거야. 그걸 갖다 다시 펴가지고 평면에다 원을 만들어주면은 이제 반지름이 2R인 원이 나오더라 이거지. 그건 이유가 되진 않죠.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4파이 R 제곱이라는 거. 세제곱 아니야. 넓이는 제곱이야. 그 다음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 된다. 반지름의 세제곱에다 3분의 4 파이 곱하면 되는 거. 알겠지? 이건 방구잖아. 방구면 반뚝 짜는 거잖아. 그지? 그럼 건넓이라는 건 뭐야? 요 위에 있는 곡면 부분이랑 요 아래에 있는 평면 부분까지 나오지? 평면 부분까지 나오잖아. 그러니까 건넓이 할 때 곡면 부분, 평면 부분 더해서 3파이 R 제곱이라고 해줘야 돼. 그 다음 부피는 요거의 절반 되겠지. 뭐 반 잘라서 부피 구하는 거니까 뭐 더 빼고 넣고 할 건 없잖아. 그냥 반 자르면 되는 거니까. 알았지? 너 앞에서부터 해. 넘겨봐. 여기서부터 빨리 풀어봐. 채연이 2, 4, 6, 8 다 했어? 채점 했어? 저거 뭐라 쓴 거냐? 맞았어. 그래, 오늘 파이 안 써서 틀린 사람은 없네. 요거 다시 해봐. 요것도 건넓이는 다시 해보고 부피는 맞았어. 요거 맞았고 요거랑 요거 두 개만 붙여봐. 자료의 정리와 해석. 야, 대표값이란 말이 이쪽으로 넘어갔구나. 원래 이게 중3 때 나오던 건데. 자, 대표값이라고 먼저 시작합니다. 대표값. 별량이 뭐냐? 우리 네 사람을 갖다 조사를 하고 싶어. 그래, 네 사람의 몸무게를 조사했다. 그럼 몇 킬로 나오잖아. 그지? 그걸 갖다가 수량으로 나타낸 거. 얼마? 내가 요새 재보면 한 60 후반 나와. 69 이렇게 나왔으면 그게 별량인 거야. 너네 각각 몸무게가 있잖아. 그지? 아니면 나이로 해볼까? 우리 반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의 나이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얼마? 14 4 44입니다.
그러면 우리 4명의 그 나이를 갖다가 별량으로 나타낸 게 이거예요. 여기다 뭐 서진이 나이, 채연이 나이, 세아 나이, 기훈이 나이 이렇게 쓰면 안 돼. 별량이라는 건 이렇게 수로 나타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저게 별량입니다. 오케이? 그런 게 별량이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갖다가 대표할 수 있는 수가 뭘까? 이거야. 얘를 대표할 수 있는 수가 뭘지. 그게 대표값이야. 대표값은 종류가 3가지가 있거든. 평균이라는 게 있고요. 평균 뭔지 알죠? 중앙값이라는 게 있고 최빈값이라는 게 있는데 너네도 뭐 인스타 하다가 그런 걸 봤을지 모르겠지만 나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런 게 너네한테 인공지능이 너네한테 안 갖다 댈 수도 있거든. 왜 막 그 우리나라 뭐 4인 가족 평균 소득 막 이런 게 있어. 그런 걸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SNS의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너무 높게 나와요 이게. SNS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행복할 때 그것만 올리잖아.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 건 잘 안 올리거든. 그렇게 보여지기 싫으니까. 자기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거 이런 면들을 갖다 올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나만 이렇게 막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그 행복 지수 되게 낮다잖아. 그게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 전 세계에서 부탄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았대. 거의 탑이었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가 인터넷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삶에 만족하고 사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행복도가 높은 거지. 행복지수가. 그러다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완전 뚝 떨어졌대. 그렇게 된대요. 이 얘기 왜 했냐면은 행복지수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평균이라는 건 있잖아. 좀 함정이 있어요. 대표값이라 했지. 대표값이라는 건 우리 나이를 갖다 대표할 수 있는 값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자, 생각해봐. 14, 14, 14, 44야. 그럼 우리 나이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은 뭐가 좋겠냐? 14가 맞죠. 네? 14살인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잖아. 그지? 14가 맞아요. 근데 우리 나이를 평균 내볼까? 얘 다 더하면 42지? 86이잖아. 나누기 4 하면은 21점 뭐뭐뭐 나옵니다. 너무 크죠? 너네 다 10대잖아. 근데 나는 40대야. 근데 우리 나이의 평균을 구해보면은 21점 뭐뭐가 나와버려. 너무 대표값으로서의 뭐랄까 가치가 떨어져요. 그죠?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4인 가족 평균 소득을 갖다가 해보면은 한 400몇십만 원 나온대. 그게 너무 높은 거야. 너무 높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부자가 너무 부자라. 하이퍼 부자들은 너무 부자라서 너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너무 많이 벌다 보니까 평균에 엄청난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좀 그 평균의 약점을 갖다 보완해주는 값이 얘들이에요. 보통은 평균이 제일 좋은 대표값이야. 알겠지? 그때 중앙값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이겁니다. 순서를 나열해놓고서 그냥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지워버리는 거야. 여기 만약에 연서가 있었다면 14 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또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이렇게 지웠어. 근데 마지막에 남은 거 있지? 얘가 중앙값이에요. 근데 지금 연서 없잖아. 그러면은 가운데 2개 남았잖아, 그지? 그때는 그거 2개의 평균 구하면 그게 중앙값인 거야. 그러니까 홀수계일 때는 양쪽 옆에서부터 이렇게 지워나가다가 마지막에 남은 거 있지? 그게 중앙값이 돼. 짝수계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지워나가다가 마지막에 남은 2개. 그거의 평균이 중앙값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제일 큰 값이 아무리 커도 그냥 한 개인 거잖아. 그래서 의미가 좀 있다고 이게. 그래서 평균 소득보다는 뭘 더 가치 있게 보냐면 중위 소득을 더 가치 있게 봅니다. 그게 중앙값이에요. 너네가 이제 인터넷 같은 거 하다 중위 소득이란 말이 나오잖아. 그게 쫙 줄 세워놨을 때 제일 소득이 적은 사람이랑 이재용 이렇게 지우는 거야. 이렇게 지우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쪽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걸 갖다가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다. 중앙값에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3가지야. 중앙값을 왜 쓰냐? 평균 대표값으로의 가치가 없어서 쓴다. 그리고 짝수계일 때는 홀수계일 때는 다 지우다 마지막에 남은 게 중앙값. 짝수계일 때는 다 지워서 남은 마지막 2개 남은 거 있지? 그거의 평균이 중앙값.
더해서 나누기 2 한 거. 알았지? 다음 최빈값이야. 최빈값은 뭐냐면 제일 많이 나온 값. 너네 왜 빈도부사라고 하잖아. 영어에서. open, sometimes, always 이런 거 있죠? 그게 빈도부사죠. 그 빈자가 얼마나 자주 출현하냐 이런 얘기거든. 최빈값 하면 가장 많이 나온 값. 이걸 갖다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빈곤하다 할 때 그 빈자가 아니야. 최빈값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온 값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나왔어. 최빈값이 뭐냐? 없어요. 최빈값은 없을 수도 있어. 다 같으면 최빈값이 없는 거야. 알겠니? 다 같으면 최빈값이 없어. 여기에 1이 하나 추가됐어. 최빈값은 뭐다? 1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2가 추가됐어. 최빈값은 뭐냐? 1하고 2예요. 두 개일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러면 3, 4, 5까지 나왔어. 그럼 최빈값이 뭐냐? 그러면 1, 2, 3, 4, 5야. 알겠지? 근데 여기다 6을 또 하나 썼어. 그럼 최빈값이 뭐다? 없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최빈값은 없을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거 말고는 최빈값은 별로 할 얘기가 없어. 작년 같은 경우에 복대중학교 3학년 이제 2학기 때 시험 한 번 보거든 3학년들은. 그때 이 문제가 나왔어. 근데 최빈값이 여러 개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갖다 모르는 애들은 다 틀렸어요. 실제로. 잘하는 애들 중에서도 그거를 이제 신경 써서 공부를 안 했으면 틀리는 거지 뭐. 뭔지 알겠죠? 옆에 볼까? 너네 평균 구할 줄 알지? 이건 다 더하기 빼기만, 더하기 나누기만 잘하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예, 해봅시다. 중앙값 어떻게 구하는 건지 알겠지? 1 때문에 안 좋은 거야. 4번에 평균이 안 좋은 이유는 1 때문입니다. 4-1번 평균 90, 중앙값 87.5, 최빈값 85. 가장 적절한 자료의 대표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최빈값. 그렇죠. 최빈이? 가장 많이 주문한 걸 대표값으로 정할 거잖아, 그지? 네. 최빈값 되는 겁니다. 옆에 문제는 집에서 좀 풀어봅시다. 나이스. 네. 숙제는 146쪽까지만 좀 해오고, 네. 그리고 그 앞에 9에 나왔던 것도 좀 열심히 좀 해와.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수고하시겠습니까? 태양이 잘 가고.